총각선생, 해도령, 방울신녀.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영혼 부동산입니다. 한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집,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집, 사는 사람 족족 죽거나 밑이 뿌리는 집, 신속 정확한 퇴마에서 만족스러운 가격의 매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충분하게 현실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귀신 들린 건물을 퇴마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과 실제 무당들의 놀라운 평행 이론. 귀신이 있는 건물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증상이 있어요. 물건의 위치가 조금씩 틀어져 있다든지 전등이 깜빡인다는 거. 매일 악몽을 꾸고 거기서 진을 치다 보면 계속 이제 떠나지를 않는 거거든요. 화재가 나서 3명이 이제 불에 타서 죽었는데 실제로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죽었어요.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판 대박 부동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대박 부동산을 보시면 건물에 귀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시청자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박 부동산이란 드라마는 공인 중개사이자 퇴마사인 주인공이 영매와 함께 매매를 의뢰받은 부동산에 존재하는 원기나 지방령을 퇴기하고 그 영혼의 기구한 사연을 풀어주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봐도 주인공들의 행위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박 부동산과 실제 영적 세계에는 어떤 평행 이론이 존재하는지 하나씩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건물에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건물보다 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건물에 지방령이나 원기 같은 귀신들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터에도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바로 텃대감이라고 하는 터의 주인, 터주신과 신은 아니지만 그 터에 머물고 있는 지방령도 있고요. 그래서 터로 인해 건물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터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해도령 선생님 의견과 반대입니다. 물론 좋은 터에 지은 건물이 기운도 좋을 수 있겠지만 건물을 올리다 보면 인명사고도 나잖아요. 그리고 터에 있던 귀신이 아니라도 사람을 따라서 귀신이 건물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 건물이 아니라 이제 집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만 해도 각 가정에서 가중팔신을 대우를 해서 그 가중팔신이 집을 지켜줬는데 솔직히 이제는 가중팔신을 각 집안마다 모시는 집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가중팔신이 설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맡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과 귀신이 같은 공간에는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는 귀신이나 영적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는 못하는 그런 귀신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무당하고 뺨치게 촉이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실제로 건물을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유난히 계약이 안 되는 곳은 귀신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매매를 방해받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귀신 때문에 매매가 안 됐던 빈 상가에 대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저도 1년이 넘도록 매매가 안 됐던 지난 살해자 호프집이었는데요. 제가 그 호프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호프집 안에 애들 지방령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귀신은 보통 이제 지방령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왔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 이제 주인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따라온 경우가 지방령 애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계속 진을 이제 치게 된 건데 거기서 진을 치다 보면 계속 이제 떠나지를 않는 거거든요. 알아줄 때까지 사실. 이렇게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좀 안 해줘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 머물렀던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지방령은 그 공간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의 엄마 귀신이 집을 강제로 매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치 환상을 보여주듯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공포감을 주는데, 만약 귀신이 집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있다면 충분하게 현실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매매 또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숙박업을 하는 분이 찾아왔는데 건물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슬해도 안 되고 비방을 해도 절대 안 나가고, 그래서 제가 스님하고 함께 했는데 그 건물에 있는 귀신이 실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살해를 당했는지 말을 하니까 그제야 건물주가 실제로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그 귀신을 력을 풀어주니까 그 건물이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 전세를 놓은 집의 아이가 이제 빙의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집주인의 그 자녀들이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와 이제 비슷한 경우를 사실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집에 새를 놔도 누가 들어오질 않고, 그거 이제 그 단독 독채였는데, 그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주인의 아버지가 평생 그 구두 닦기 하시고 구두 수선하시고 이제 이래서 일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그 집을 사신 거예요. 선산에 이제 선영들 조상님들 묘에서 떠온 흙으로 화단을 다져서 거기에 또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천도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단에 있던 흙도 다 파서 선산으로 옮겨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나무도 선산으로 옮겨 심었어요. 아버님 묘 있는 그 앞으로. 그 집의 아버님이 너무 당신이 애착을 갖고 있던 집이라 맞아요. 누가 못 들어오게 아마 막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렸더니 매매가 바로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동물령으로 인해서 건물이 매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곳은 무려 10년 동안 매매가 안 됐던 수십만 평의 굉장히 큰 땅이 있었어요. 200평 정도 되는 그 대형 축사예요. 전에 거기가 도축을 했던 장소더라고요. 그곳에서 도축됐던 동물령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축생이 돼갖고 머물러 있는 경우에 그 많은 그 토지를 다 못 움직이게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10년 만에 매매가 바로 성사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건물에는 우리가 그 주목할 만한 증상이 있어요. 건물에 원기가 있을 때 그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멈춘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전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 휴대전화가 또 안테나가 다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통이 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기가 오작동하는 현상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해요. 이 귀신도 음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흘러오는 그 전기에 잘 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불빛, 전기 이런 모든 전기로 이루어진 것들은 양극으로 되기 때문에 귀신이 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전기 자체가 불빛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전기 안에 각종 사고, 전기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지인 무당의 집도 항상 새벽 2, 3시쯤이 되면 화장실에 전등이 깜빡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이 집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무당이니까 장군이 있고 우리가 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집을 일부러 그 무당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세를 줬는데 모든 게 공동으로 사용을 같이 했대요. 세입자든 사람이 나가고 이 무당이 혼자 그 집을 쓴 거야. 그 집을 쓰게 되니까 이상한 형상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면 뭐를 끌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전등 자체가 괜찮고 사람 뭐 영향도 받지 않고 뭐 괜찮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는 거니까 사람 기운으로 따라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미술관에 머무는 원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그림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아버지 귀신이 있던 주택에서는 문이 스르르 열리거나 설탕통이
엎질러져 있기도 했어요. 이것도 역시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귀신이 머무는 공간에서는 물건의 위치가 조금씩 틀어져 있다든지 절대 바람이 부는 공간이 아닌데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이게 되게 좀 스산하게 또 벽에 걸어둔 물건이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야 무당이니까 귀신을 뭐 느낄 수도 있다고 쳐도 일반인은 아무리 물건이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뭐 깜빡거리고 그런 거를 굳이 신경 쓰지 않으면 이 건물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직접 우리 사건 사고를 겪고 나서야 그 건물에 귀신이 있는 거를 아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 근데 일반인도 귀신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인데요. 제가 봤던 분은 카지노를 운영을 하던 분이에요. 예. 사실 그 카지노의 공동 대표예요. 거기 사장이 뭐 3인가 아마 5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매일 그분만 악몽을 꾸고 누가 자꾸 꿈에 목을 메고 누가 자꾸 꿈에 돈 달라고 오고 뭐 이런데요. 알고 보니까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잃고 자살한 분이 그때 당시에 37분인가 아마. 내조상도 아니지만 사실은 내 영업장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잃고 오갈 데가 없어진 그 영가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가들을 합동으로 이제 천도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꿈에 시달리지 않게 되신 분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까지 건물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전전긍긍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귀신이 좋아하는 건물 베스트 3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목욕탕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목욕탕에서 귀신을 발견하다가 홀리잖아요. 저는 목욕탕에는 영맥이 많이 돈다고 봐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쓰잖아요. 그 물을 타고 지하에서 있던 기운들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나쁜 기운들이 올라오면서 그 목욕탕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는 목욕탕에서 범인도 못 잡아요. 살인사건이 나도 범인을 못 잡아요. 그리고 목욕탕에는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귀신이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목욕탕이 귀신 때문에 습한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다녀오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지는데 건강을 위해서 저는 존재하는 곳은 귀신이 출입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다라고 봐요. 저는 해도령 선생님과 고춘자 선생님의 반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돼도 그 안에 귀신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수살기들이 빙의돼 있다가 목욕탕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막 남아서 맞아요. 또 그 물 안에서 또 수살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저는 두 분 다 말씀이 좀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을 받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대박 부동산에 나온 목욕탕 그 귀신은 수살귀가 아니라 사실은 타살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구슬할 때 물에 빠져 죽은 조상이 이제 너네 집에 있다 하고 이제 공수가 나왔는데 이 제갓집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살한 사람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자살을 했냐 그랬더니 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를 물에 가신 수살로 볼 거냐 아니면 온전한 자살귀로 볼 거냐 이건 관점의 사실 차이거든요. 드라마에도 사실은 나온 그 목욕탕 귀신도 타살에 수살이 겹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수살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죽여갖고 물에다 던졌는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건물 두 번째 바로 종합상가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친구 원기들은 목숨을 잃었던 빈상가에 머물러 있었고 PC방 원기, 목욕탕 원기 모두 자신이 죽었던 상가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들이 죽은 건 상가 중 한 곳이었지만 결국 건물 전체에 영향을 줘서 매매가 되지 않았죠. 예를 들어 202호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귀신이 202호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영향을 주는데요. 결국 한 곳의 터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터에 지어진 건물의 모든 공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저를 찾아왔던 분은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짓고 나서 남편하고 아들하고 죽었어요. 상가 매장 이런 것도 다 들어왔다가도 와가지고 얼마 있지를 못하는 거야. 많이 가야 6개월이야. 버티지를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자리가 원래 가족묘가 있었던 터야. 땅 주인이 가정묘를 몽땅 파가지고 하장을 해가지고 낙골당으로 모시고 이 땅을 묘를 이제 파가지고 덮어가지고는 파란 거야.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 주상복합을 올린 거지. 그 가정묘에 있었던 분들은 모두 천도를 시켜야 상가가 나가고 사람이 들어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도를 시켰어. 그 다음에부터는 세입자들이 들어와도 안 나가고 상가고 집이고 빈집이 없이 정말 장사도 잘 되고 그 땅 자체에 뭐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또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친구로 인해 죽은 귀신이나 그 화백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유령 화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맞아요. 그 한 때문에 건물을 떠나지 못하는 장면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화재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 부도가 나는 바람에 7년인가 8년 정도 이제 방치가 된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그 터에서 8년 전에 화재가 나서 3명이 이제 불에 타서 이제 죽었는데 그 혼백이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자들의 혼백을 이제 천도를 시키고 나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천도나 터 비리 정성이나 이런 것 없이 만약에 똑같이 이분이 인수를 해서 그냥 공사를 했더라면 인명에 대한 사고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거를 한 후로 공사를 마무리를 잘 해서 거기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웨딩샵인가 아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건물에 머무른 귀신은 죽은 자리에 머물면서 사람의 기운을 조금씩 빼앗고 서서히 힘을 키웁니다. 아주 천천히 건물 전체에 자신의 힘을 퍼뜨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악한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건물에 귀신이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살인자나 악한 기운을 가진 분들을 따라서 이렇게 귀신들이 오기 때문에 그 건물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안 좋은 기운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그런 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해드롱 선생님 의견과 약간 빗나가는데 아무리 살인자라도 그 사람의 기운이 건물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정말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동네 소문이 다 났을 것 아니에요. 저 집은 살인자가 사는 집이다. 저기는 살인자가 다니는 사무실이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겁을 먹어서 좋아도 안 좋게끔 소문이 나는 거지. 솔직하게 기운이 남는 거는 아니고 소문의 기운, 생각, 기분상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 건물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 기운이 바뀔 수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해도룡 선생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살인자가 머물렀던 건물이나 집의 기운을 살펴보면은 부정한 기운도 많지만 살기. 그래서 그 터가 이 사지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겪었었던 터는 거의가 부정한 기운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기운을 가진 터는 결국에 죽은 땅이 되기도 하고, 그 기운을 정하지 않는 이상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도 부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종합상가에서 영업을 우리가 한다든지 또 그곳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신을 받기 전의 일이에요. 한참. 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집에서 제가 악몽을 매일 꾼다. 악몽을. 그리고 꿈만 꾸면 안경 끼고 곱슬머리의 남자가 째려보고 가요. 어느 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살던 곳에 이제 귀신이 있다면서 표적이 생길 거라고 이제 뭘 일러줬어요. 그 장롱 위에다가 이렇게 좀 넓적한 대야 혹은 아니면 넓적한 판때기를 깔아놓고 그 위에 밀가루를 싹 뿌려서 고르게 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상태에서 하루를 자라. 그래서 정말 하루를 잤어요, 제가. 그렇게 깔아놓고.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기겁사팔했잖아요. 기겁사팔했잖아요. 신발 자국이요. 너무 선명해요. 나중에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런 꿈을 계속 꿨다 하고 집주인 아줌마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우리 집 아저씨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사를 쭉 모시다가 아주머니가 아프게 되면서 제사를 3년을 안 지냈대요. 그 아주머니랑 말씀을 잘 해가지고 아저씨 옷을 해서 이렇게 넋을 기려서 태워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꿈에 더 이상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저만이 아는 귀신 확인법이 있습니다. 제발 안 좋으니까 이사를 가라. 아니면 여기 이거 좀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듣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공간에 소주잔을 3개를 놓고 술을 똑같이 따릅니다. 밤에 따라놔요. 그 다음날 유독 어느 잔 하나만 확 줄어있다. 확 줄어있다면 그거는 그 집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귀신을 부를 때는 분향과 헌주를 합니다. 그런 방법도 신기가 있는 사람이 해야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귀신을 퇴마하기 위한 드라마 속 도구들. 옛날부터 소금을 치면 귀신의 눈이 까진다는 거. 이건 정화, 요거는 태기, 요거는 수호. 향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원귀를 겨냥한 강력한 무기까지. 한 번에 그냥 탁 찌르니까 퇴마되고.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요. 설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속 화려한 퇴마의식. 거짓이다? 퇴마 과정도 저희와 많이 다르죠. 부는 칼로 찌른다고 퇴마되지도 않고. 건물 밖에 나가서 술을 좀 뿌리고 검문을 봉인을 하죠. 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집 내놓으러 왔니? 드라마보다 더 스펙터클한 무당들의 부동산 퇴마법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